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개론 2주차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나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도 충실히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1주차 교과목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상담 사례 맛보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실히 잘 들으시고요. 학습하셔서 그 과제물도 기한 내에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은 상담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상담의 종류와 상담 이론들을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요, 상담이란, 그리고 상담과 생활지도, 심리치료. 예, 잠깐만요. 제가 펜을 하나 좀 선택을 할게요. 예, 그리고 사회사업의 비교, 상담의 5대 윤리 원칙들, 그리고 상담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유형화해서 상담의 종류들을 쭉 볼 거고요. 그리고 상담 이론들을 한번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담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의는 항상 이제 개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정의와 개념을 먼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정의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정의나 개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래서 상담의 정의들을 쭉 해놓은 걸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기도 했고요. 또 학자들 따라서 조금씩 이제 상담에 대한 정의들도 다릅니다. 학자들 또 뭡니까? 상담 어떤 이론적인 상담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상담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로저스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중심 상담을 이론을 한 대표적인 학자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볼까요? 상담을 뭐라고 했는지 치료자와 안전한 관계에서 내담자가 과거에는 부정했던 경험들을 다시 통합해서 새로운 자기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자기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은 자기와 환경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를 촉진시키고 장래 행동의 목표나 가치관을 확립해서 명료화하도록 하는 어떤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이제 과정이다라는 말이 다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훈련과 기술, 신뢰로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면대면의 상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분은 우리 한국의 학자인데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어떤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담의 이 과정을 새로운 학습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내담자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자기 지도력을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요.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장호 이 학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면 관계라고 했어요. 대면 관계. 요즘은 이제 상담의 종류들 중에 전화 상담도 있고 사이버 상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단은 이제 만나서 면대면 상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상담을 정의하고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상담의 정의 속에는 누가 있어야 되나요? 예,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내담자라고 볼 수 있죠.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내담자와의 관계죠. 관계가 형성돼, 여기도 보면은 다 이제 관계가 나옵니다. 관계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안전한,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상담자인 거죠.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어떤 관계? 안전한 관계 내지는 어떤 상호작용? 관계는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속에 또 들어있고, 또 뭐가 있나요? 뭔가 과정이죠. 과정인데 어떤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담자가 와야 되고, 그리고 그 내담자를 관계를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맺을 상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담자는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만나가지고 상호작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그 목표나 가치관을 확립을 하든지 뭐 성장을 하든지, 여기는 이제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성장하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상담의 정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상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이런 겁니다. 본인의 요청이나 제3자의 의뢰에 의해서 다양한 삶의 문제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누구?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계와 그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삶의 문제라든가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뭐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려움 같은 이런 문제들을 경청을 해주고 또 공감도 하고, 그냥 공감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나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분석하는 같은 이런 전문적인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어때요? 결국은 아주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어떤 상담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진다?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성장과 발달을 이룩하는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이 바로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에 우리가 상담 맛보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사이버 상담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제가 상담 칼럼 속에 나오는 그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지면으로 상담을 해준 그런 사례였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사례들을 보면 그렇죠. 내담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문제나 심리적인 어려움이든 뭐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이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죠. 물론 이제 지면이고 또 사이버 1회 상담에 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에 1회차로 뭐 끝나는 그런 그 지면 상담 또 사이버 상담이었지만 뭔가 도움을 주는 과정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맛보기 했던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이 상담의 정의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에서요 대한 정의를 우리가 봤는데요, 몇 가지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지적해 보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 첫째,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누구죠? 내담자라고 하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제3자에 의해서 의뢰해서 왔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왔든 간에 어쨌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다? 내담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일반적인 화제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는 상담을 받고 있는 본인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나 심리적인 어려움,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초보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요, 내담자가 호소하는 내용에 사실관계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그냥 문제만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상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뭐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쩌보면 어때요? 치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건 치조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를 가지고 그 내담자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짚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짚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만약에 그 자녀의 학교 생활 문제로 인해서 왔어요. 자녀가 우리 애가 뭐 학교에서 맨날 뭐 그냥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아니면은 뭐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그냥 집에 와버린다거나 아니면은 하고도 또래 집단의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자녀가 그렇게 학교 안에서 또래들 간에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관계 너머 걸 볼 수 있어요. 너머에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이 부모님의 뭐 양육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삶에 대한 태도, 뭐 가족 관계 내지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적인 역동이라든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 문제를 상담하고자 온 내담자인 어머니는 말하지 않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뭡니까? 이런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특성에서 기인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부모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상담에 대한 정의에 내포된 의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은 또 일종의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전문적인 기술과 전략이 개입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정의에서도 말했지만은 항상 보니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했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전략 이런 것들이 같이 개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 내가 이제 보통 내가 힘들거나 이럴 때 하소연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하소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근데 그걸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상대가 이런 전문적인 기술과 전략이 없기 때문에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상담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소연하고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하소연했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내가 뭐 집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내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나는 이제 공감해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받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뭐 전화로 이야기를 하든가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 왜냐 그건 그 사람이 내가 하소연을 한 사람이 상담자적인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인간적인 관계는 형성이 되지만 그렇게 이제 그 전문적인 기술 내지는 뭐 전략 지식 이런 것들이 상담자로서의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뭡니까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아니면은 좀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거나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네라고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내 얘기 하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어때요? 야, 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정의에 꼭 이제 들어가야 될 이런 내포되어야 될 의미들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그 목적이 내담자의 성장과 행복이다라는 거죠. 상담에서 그 내담자의 모든 역량과 노력의 초점이 내담자의 성장과 행복 달성에 그야말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상담자의 모든 그런 역량과 노력의 초점은 내담자의 성장과 행복 달성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담자의 성장과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내담자마다 매우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대화나 상호작용 또는 전문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담자와 합의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우리가 그야말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몇 가지 그 네 가지의 의미 내포되어 있는 그 정의에 내포되어 있는 이 의미를 꼭 이제 지적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정의를 상담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릴 때 이걸 꼭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상담에서 다루는 주제가 뭐 어떤 거 본인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나 심리적인 어려움 같은 거 보통 이제 뭐 불안이라든가 뭐 우울함이라든가 아니면은 행동에 대한 문제 내가 이제 그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제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관계를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관계가 안전한 관계이지만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전략을 가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내담자의 행복, 행복으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내담자 행복으로 가는 과정 중에는 어떤 게 있나요? 뭐 내담자의 성격에 대한 어떤 그 성장, 변화, 성격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어떤 변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합의의 과정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내담자와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문 용어로 라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라포 형성이라는 건 서로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서로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뭡니까?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어떤 상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뭘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내담자와 어떤 내담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문제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일반적인 뭐 그런 화제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실관계 이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뭐 그냥 그 내담자의 그 욕구는 그냥 나 요즘 뭐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뭐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기운이 없는 요즘 모든 게 다 우울하고 기운이 없고 뭐 이래요. 라고 할 때 그 이면에 있는 이 사람이 왜 기운이 없는가라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뭐 주변에 있는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 또 이분의 이제 성격의 그 성격 형성을 위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어떤 이론을 내가 채택하는가에 따라 상담자들마다 다 자신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론들이 다 다릅니다. 또 기법들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상담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상담자가 어떤 그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담의 목표는 그야말로 내담자의 성장과 행복이다라는 걸 꼭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의 속에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상담과 생활지도, 심리치료, 사회사업 간의 어떤 그 관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담이라는 이런 전문적인 이 활동은요, 유사한 다른 활동들과 이렇게 좀 오해하거나 혼동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생활 지도하고 심리, 정신치료, 사회사업 이렇게 이제 우리 책에서는 발라놨는데요. 상담은 이제 카운슬링이죠, 그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 구체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상담이에요. 그리고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 인식, 사고, 그리고 행동 이런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하나의 그 상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의 왜 내가 상담을 내담자로 이제 상담을 하러 가느냐 보면 감정적인 게 잘 조절이 안 돼. 뭐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울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너무 이렇게 우울과 반대로 너무 조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고, 생각이라고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생각, 뭐 인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가 좀 되게 왜곡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왜곡되어 있으면 어때요? 사는 게 되게 힘들어지겠죠. 왜곡된 걸로 보게 되면. 그리고 행동 방식의 변화, 또 행동이 뭐 아예 감정과 사고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의 변화, 이걸 추구하는 게 바로 상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1교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이상 가게 되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2교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생활지도의 목적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